이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처음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도 하고 또 피해자도 보호해야 한다. 이게 근데 과연 가능하냐 뭐 이런 논란. 그다음에 이제 공소권은 없는데 진상은 규명해야 한다는 논란. 피소 사실이 유출됐는데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서울시 차원의 묵인 방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하는데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등등의 논란입니다. 내일 아마 그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이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자 이모저모 각종 논란에 대해서 우리 이분의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고인을 추모하자, 네. 피해자는 보호하자, 네. 둘 다 하는 게 가능하다. 아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다 보니 고인 추모 나는 조문 안 가겠다. 뭐 이런 사람부터 네. 또 고인 앞에서 그 진상 밝힐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버럭 화를 낸 여당 대표부터 네. 뭐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엇갈린 반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그런 뭐 반응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하셨던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성과들을 보면 사실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뭐 존경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면서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은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과정 중에 틀림없이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이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이제 이분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는 즉시 사실은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조차 인정을 안 해주면서 지금 피해 사실을 원천적으로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음모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이제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 왜냐하면 사실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도 않는 상황은 제가 뭐 전례를 본 적이 없고요. 그동안 이제 여당 내 일부가 피해 호소인 이런 단어를 써서 논란이 됐죠. 근데 뭐 지금 이런 일들은 뭐 조직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 제가 근무하는 조직에서도 성희롱 사건 아주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는 뭐 지자체의 장 중에서 실제로 뭐 안희정 사건이나 또는 오거돈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에서도 사실 흔히 발생하는 뭐 권력이 가는 데는 또 한편으로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뭐 성희롱 사건이 계속 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특이성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피해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면 안 되는 듯한 이런 사회 분위기는 전 생전 처음 봤고요. 경찰에 뭐 절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절도 피해자가 되는 거고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사기 피해자가 되는데 왜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거나 뭐 요번에 성추행까지 있었죠.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왜 피해자가 안 되고 피해 호소인이 돼야 되는 건지 뭐 성범죄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건지 뭐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괴이한 현상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뭐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다수의 여성들 특히 이제 뭐 조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다 비슷한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고하는 게 어려우면은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런 피해 상황이 뭐 경험이 이제 대면하게 되면 그럼 도대체가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사실 굉장히 고민까지 되는 그런 뭐 이상한 상황이 이제 전개됐었죠. 이제 그래서 이런 등등을 둘러싸고 남녀 간에 또 세대 간에 여기저기서 사실 뜨거운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전 처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안희정 오거돈 건과 비교해서 또 보는 분들이 많은데 두 건은 이 두 사람의 고소 또 부산에 있어서는 고소는 아니었었지만 이제 그 당사자들이 안희정 오거돈 두 당사자가 즉각 일단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는 이런 방법 언급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한 또 그런 차이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좀 증폭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안타까운 이제 뭐 선택이었는데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추모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지금 이 피해를 당한 이 고소를 하신 이분의 피해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해자로 불린다고 해가지고 가해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그렇죠. 따라서 다 이제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렇죠. 예. 뭐 유무죄가 가려지는 이런 뭐 아주 좋은 사법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2차 피해, 2차 가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적된 우리나라의 이제 성범죄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이런 것들의 정말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가 듭니다. 네. 자, 양쪽의 주장들을 제가 그냥 옮겨볼 테니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세요. 네. 지금 이제 표현하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용어까지도 쓰고자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입에 담는 말이 이겁니다. 왜 4년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왜 이제 와서? 네.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거고, 또 뭐 평소 주변 동료들을 취재한 일부 기사에 의하면 매우 활달하게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했고 서울시장을 특히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 네. 그래서 전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었다. 뭐 이런 어떤 반응들. 네. 그다음에 지금 1차 기자회견에 나온 정도를 가지고 과연 그걸 성추행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반응들. 자, 요 한쪽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뭐 몇 가지 사실들이 이렇게 중첩이, 그러니까 혼입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정도의 피해를 피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뭐 피해의 내용, 호소한 내용으로 보면 성희롱적인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은 틀림없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텔레그램을 사실은 그 피해를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실 때 예. 그 변호인이 이제 그 내용을 일단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자들이 왔었음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보여준 그런 부분. 물론 뭐 그 안에 있는 문자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일단 공개된 화면은 이제 초대 네, 화면도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초대한 것으로 그게 성희롱이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뭐 지금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들을 굳이 뭐 일부를 옮겨 보자면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음란한 대화가 오갔다 이런 이제 내용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대에 이제 특히 그런 종류의 뭐 대화들이 진행이 됐다. 이것이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불안감을 유발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뭐 어쨌든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2차 조사를 경찰에 의해서 받았다고 예, 피해자가.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안에는 사진, 본인이 얘기했던 사진도 있을 것이요. 뭐 문자 기록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찰이 이제 그 사건화를 할 때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사건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고소라는 거는 고소가 될 만한 충분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고소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대목까지는 충분히 무엇인가 그리고요.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왜 4년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왜 가만히 있었느냐? 또 너무나 활달하게 근무했다고 하더라.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것은 사실은 김지은 피해자 때도 안희정 지사에게 이제 부적절한 행위를 다 당하고 그 다음 날 뭐 선호하는 메뉴를 주문했다. 이것이 그럼 어떻게 피해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성폭행 피해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 가해자의 이제 취향을 생각하면서 주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위계나 위력이 있는 장기간 동안 이제 근무를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조직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발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죠. 일단은 상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만둘 생각이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돼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보통 그렇게 상위 뭐 지금 뭐 혐의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일종의 뭐 방패 비슷한 많은 이제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모두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피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시간이 가게 됩니다. 금방 문제 제기를 금방 하면서 비명을 지르거나 이러면서 뛰쳐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나와도 정말 그 길로 경찰에 가는 것은 너무나 먼 길이고 그럼 그 다음날 출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본인의 생업을 그러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나중에 피해자들도 빨리 신고를 할 걸 그랬다라는 자책을 하게 되죠. 지금 이번 피해자도 내가 그때 좀 더 분명하게 신고를 할 것을 그랬노라고 소리 지르고 자책을. 외칠 것을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을 네, 썼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보통 이런 종류의 피해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일어납니다. 비슷한 극단적인 사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친족 성폭력 사건은 이거 같은 집에 살잖아요. 직장이 같은 거하고 약간 좀 관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 뭐 그런 이제 비슷한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수십 년이 되어서야 그러네요. 어른이 돼서야 그런 신고를 사례들이 많이 하는 나오죠.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위계나 위력이라는 건 그만큼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정하지 않는 한 번도 그런 위치에 있어 보지 않았던 사람 그런 이제 위계에 의해서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를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대체 왜 그럼 신고 안 하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시는데요. 그게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신고를 하지 근데 못했던 뭐 지금 개연성. 피해자는 몇 번에 걸쳐서 6개월마다 반기마다 네. 부서 옮겨달라고 이제 했었다. 계속 요청을 했었고 심지어는 이제 피해 사실을 지금 이제 여성 비서관들에게 여러 명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예컨대 지금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방조하고 묵인한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 이건 또 다른 사건으로서 네.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한쪽의 목소리가 이제 그렇고요. 또 네. 다른 한쪽의 목소리는 어쨌든 법 체계상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가해자로 추정되는 분이 사망한 상태에서는 공소권 없고 법적인 수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철저히 수사를 통해 사망했더라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일단 본건의 수사는 공소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건 수사를 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 본건과 관련된 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하는 뭐 특정인들이 아마도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도를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이제 추가 고소를 지금 한 상태죠. 네, 한 이미?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아까 아까 말씀하신 말한 대로 묵인 방조. 네, 묵인 방조도 있고요. 또 피소 사실을 서울시 측에 통보해 준 상황. 네, 이런 그것도 것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가짜 고소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유출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는 뭐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하여 또 이 피해자가 사자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네, 네. 이런 이제 혐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제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피해자 측의 핸드폰의 내역도 볼 수밖에 없고 관련자들도 모두 이제 수사에 임하다 보면 예.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뭐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경찰의 공식 입장도 공소권 없음이지만 네. 서울시 차원의 묵인 방조 등등이 있었는지는 이미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면 성추행 여부에 대한 진상에도 다가갈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뭐 경찰청 TF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그 TF팀이 밝힌 바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아닐까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 사건들의 유무죄가 갈리면 예컨대 지금 애당초의 본건도 근거 없지 않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마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망자가 되어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서울시의 그 주변 비서실에 있었던 직원들은 본인들이 사실관계를 전부 만약 인정한다면 본인들이 묵인 방조의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대로 된 증언이나 진실 규명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그 그러니까요. 대목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던 전화기는 현장에서 발견된 게 있고 그리고는 나머지 2개가 또 있다고 또 알려져 있다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압수수색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뭐 나머지 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진술들을 그러면 뭐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문제들이 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피해 사실이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옮겨달라 부서를 네. 옮겨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공식 루트를 통한 뭐 보직 변경 요청이 아니라 네. 구두로 오간 거라는 거죠. 대부분이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절차 자체가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비정상적인 보직 뭐 부여부터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부인하고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해 발고조차 못하게 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수사를 통해 드러나겠느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쉽지 않으나 그러나 일단은 그런 종류의 절차를 집행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제 그 법률도 존재하고요. 예컨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 양성평등 이제 그 직업 뭐 근무 조건 같은 이런 이제 관련된 법률에도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경찰이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절차가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죠. 예. 그 얼마 전 여성가족부 긴급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열었는데 우리 이 교수님도 가셨잖아요. 네, 저도 거기서 갔죠. 지적하신 내용이 지자체에 지금 성비위 관련 매뉴얼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 그렇습니다. 매뉴얼에 모든 보고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지자체의 장한테 이제 하도록 돼 있고 징계권자가 지자체의 장이라고 지자체 이제 장이 비위를 저지르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자체는 사실은 감시감독 기관이 사실 존재치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금 이제 지자체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데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선출직들이 뭐 도지사나 아니면 시장이 선출이 되면 혼자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선거운동을 했던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만약에 지자체의 장이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바깥에 의해서 인지될 수 있겠는가? 감시될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문제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언을 했던 건 제3의 조직, 예를 들자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또 새로운 조직, 예컨대 지자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가 좀 이제 주체가 돼서 좀 중앙정부에서 설득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그 매뉴얼의 수정은 필요하네요. 네, 매뉴얼은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네. 참 시장이 성비위 관련자인데 모든 보고를 받고 처벌의 책임자는 시장이다. 그렇죠.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 안 거죠. 되죠. 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